안녕하십니까.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군입니다. 아까 헬스장 와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 할 때 촬영을 했는데 목소리를 너무 작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실렸어요. 운동하는 장면만 실리고. 그래서 이제 유산소 타면서 촬영을 다시 시작했고요. 유산소 타면서 천천히 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호르몬을 못 이긴다. 이 운동이라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스트렝스를 키우고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 CPU,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인간이 무조건 신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저번 시간부터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인간이 원래 이제 신석기 이전에 이제 원시시대랑 그때의 인간이랑 지금의 인간이랑 신체 구조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진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항상 몸을 움직였단 말이죠.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최적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환경은 그때랑 다르게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하면서 우리가 정주 생활을 하면서 도시화가 되고 밀집화가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뇌 기능이 고장이 나면 뇌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도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정신 건강이. 이게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네 의지가 나약한 거다, 네가 쓸모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쟁에 참혹한 현장에서 동료가 죽는 장면을 여러 군인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앓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만 치료받으면 멀쩡해지죠. 그러면은 과연 극심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전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네이버 실, UDT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신훈련을 완전 무장해서 전장에 투입된단 말이죠. 근데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는 정신병이고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누군가에게 물컵을 받아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100도였다고 합시다. 엄청 뜨겁겠죠.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그 물컵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보통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몸에 이제 적당한 좋은 자극을 일으켜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몸의 악순환의 그런 연쇄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연쇄고리를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운동을 하라고 강조하는 건데, 어떤 형태의 운동에도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헬스장에 오셔도 되고 밖에 이제 산책을 하셔도 되고 그냥 신체 활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아마 방구석에서 한 발짝 떼기도 진짜 힘들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한순간이었지 않습니까? 나가게 된 계기가 자다가 깼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벌레가 내 몸을 물어뜯고 있다는, 막 썩어간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살고 싶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계기가 와서 스스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가 저랑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면 저는 그 친구랑 이제 어떤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그냥 강제로 이제 데려가고 싶어요, 병원에. 그 암 환자 있으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말기 암 환자가 어떻게 일어나고 병원 갑니까? 가족들이 이제 데려가죠. 뭔가 아픈 사람 있으면은. 이 정신병도 똑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부하게 된단 말이죠. 나의 거부 반응이 그냥 극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남한테 내 의사를 맡기지 않겠다. 약간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막상 이제 데리고 가서 좋아지면은 아마 그 데려가는 사람한테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친구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유산소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웨이트가 끝나고. 이게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를 하면은 사실 웨이트를 하면서 몸에 이제 부풀어 올랐던 그런 것들을 깔아앉기 때문에 마치 오늘 바람 빠진 기분이 들어서 그 근육 비대는 그 근육 운동 후에 유산소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근육을 빠르게 키워가지고 무슨 바디빌딩을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10년 묵은 뱃살, 체지방 감소,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 편에서 제가 운동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애니 보기, 드라마 보기,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의 그 게임 내에서 경지까지 올랐었고, 많이 벌 때는 주에 뭐 70만원씩 벌고 그랬죠. 그럼 4주 하면은 그게 한 300만원 돈이 됩니다. 뭐 집 밖에 나오기 전에 그때 뭐 주에 4, 50만원 벌었던 그거 말고 진짜 피크 찍었을 때는 주에 7, 80만원 벌었거든요. 4주 하면은 300만원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와, 놀면서 돈 벌고 개꿀이네. 근데 그게 롤이었을 때는 그게 개꿀인데, 그걸로 생활비를 벌라고 이제 노동이 되는 순간부터 노잼이 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 RPG가 현실 RPG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헬스장은 로스트아크의 초보 사냥터랑 똑같습니다. 우리 초보 사냥터에서 목도를 들고 다람쥐를 잡으면은 쉽게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벨이 쭉쭉쭉 올라요. 그러면 레벨 오를 때마다 스탯이 보이니까 오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 RPG의 단점은 내 스탯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래곤볼 보면은 상대방의 전투력을 스카우트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모르겠고 상대방도 몰라요. 근데 이게 온라인 RPG랑 현실 RPG랑 공통점이, 특정 구간에 가게 되면은 인계점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인계점에 도달해야지만 레벨업을 하는 건데, 레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벨이 더 올라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초보 때는 재밌는데 고수가 되면은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해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운동생활 하면서 저의 레벨을 오늘 처음 시작한 RPG처럼 초보로 내려가 있고, 초보로 내려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나이 38, 7에 뭐 아무런 뭐 가진 게 없고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가정을 못 가졌다 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측은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이 긍정적이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은하게 보는 것 때문에 인생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 레벨업을 쭉쭉쭉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 친구들, 내 또래들과 같은 세계관에서 같은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나 혼자 레벨업 하는 느낌. 나만의 길,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 나만의 경기장에서 나만의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남들 보면서 이제 우월감이라든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됐고, 오로지 내 자신과 자신의 비교, 내가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았나?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내 길을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남의 평가에 대해서도 예민하지도 않고 남을 보면서 더 이상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그 절대적으로는 아프리카 이런 나라보다 행복하지만 상대적으로 불행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1위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장애가 왔던 거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잔소리 던지고 하는 게, 그게 그냥 그때 짜증나고 넘겨야 되는데 혼자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안에 갇히는 거죠. 뭐 부모님 탓도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하고 왜 나를 무너뜨렸는가. 근데 지금은 원망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그 힘들었던 과거는 제가 다 극복을 했고 지금 앞으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거든요. 나만의 경기장에서 나만의 트랙을 달리면서 나만의 규칙으로, 내 규칙 속에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만 따져가면서 사니까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가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원룸 거주하다가 LH로 이제 이사 가거든요.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그 초등학교에 이제 아들들을 이제 LH 살면은 이제 뭐 10년 전에도 그랬죠. 휴거죠. 휴먼시아 거주족이라는 그런 이제 혐오 단어가 있었는데, 비하 단어. 뭐 LH 산다고 뭐 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제 자식은 그런 놀림을 당할 수 있겠지만 저는 LH 산다고 해서 저는 누가 뭐 무시하고 해도 기분 안 나쁘거든요. 저한테는 거기가 기회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회 약계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싼 임대료로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뭐 그런 말을 하죠. 저한테는 그게 기회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뭐 그런 말 하죠. 인재 취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들 트랙에서는 오로지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고연봉 받는 것이 행복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경기장에서는 내가 아프지 않고 매일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만의 길을 찾아서 도전하고 걷는 게 저는 행복하거든요. 지금 시청에서 공공근로 하면서 160만원 버는데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표는 이 유튜브를 만든 것처럼 저처럼 이제 은둔 청년들을 꺼내주는 일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살 거거든요.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취재 시간만 주면은 뭐 남들 외제차 타고 가는 데서 제가 외제차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이미 저는 그 규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 누가 더 잘나 보이나 하는 경기하는 거기서 벗어나고 나만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롯이 이제 내 뜻으로 이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 저만의 이제 인생 철학이라든지 인생의 방향성을 확립하기까지 불과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사람이 확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할 거 많더라고요. 진짜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늦어졌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국가가 됐냐면은 오히려 중간으로 사는 것보다 아주 최상위층에 살던가 아주 바닥에 살던가 이 두 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살기 좋다니까요.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살기 좋아요. 그게 자기가 뭔가 거기서 발전할 의지만 있으면 나라가 많이 도와주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뭐 금리가 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복지 기금을 준다든지 정책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에 그 나이가 39세가 만 36세가 7세가 돼가지고 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자금을 못 받아요. 근데 버팀목만 받더라도 진짜 돈 많이 되거든요. 이게 절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혜택부터 시작해서 청년 월세, 그건 또 이제 국가에 사는 거기 때문에
만 39세 미만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39세만 넘지 않은 청년이라면은 방송에 나와서 이제 뭔가 나만의 의욕을 가지고 내 기능이 회복되고 이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된다면은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제가 진짜 게으르고 이제 나약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원인을 몰랐던 걸 고치고 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10대 후반부터 그랬던 겁니다. 불안장애.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힘들었던 거지. 똑같은 일 하더라도. 늘상 방 안에서 게임하고 학교 끝나면은 뭐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고장난 거지, 그때부터는. 내가 좀 말하면서 그런다고 좀 혈압을 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기운을 좀 치워야겠다. 저는 이제 맥박 한 30, 132? 134? 그쪽으로 걷는 게 좋더라고요. 벌써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헬스장에 사람이 한 분씩 보는 거 보니까 오늘은 이제 계약하는 날인데 LH 계약하고 일단은 그 잔금이 있긴 하거든요. 돈이 잔금이. 그래서 이제 8월 5일부터 입주를 할 건데 그 버팀목 전세 잡을 때 줌이 나와서 그 지금 최저 전환금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그 원래 임대 보증금만큼 대출이 나와서 월세를 좀 싸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종료하기 전에 이제 핵심 정리. 인생은 온라인 RPG와 똑같다. 수치가 안 보일 뿐이다. 오늘 RPG랑 똑같이 뭔가 존나게 하고 있는데 뭔가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직 인계점 도달하지 않아가지고 레벨업을 못한 거다. 조금만 더 참고 하면 좋아지고, 운동 생활에서 탈출할 때도 똑같다. 처음에는 정신 차렸을 때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싶고. 근데 진짜 빨리 좋아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의지가 나약한 놈이고 게으른 놈인 줄 알았는데 약 먹고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아지고, 또 게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력바가 낮아지면 죽어요. 캐릭터가 체력통을 굴려야 됩니다. 성장을 해서. 그러면 쉽게 안 죽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운동을 해서 뇌 기능을 복구하시고 약 꾸준히 드시고, 당장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운동하셨다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공급하실 거거든요. 단기간에 내가 효용성 얻을 수 있는 거는 내 체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체력을 키우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고 내 보폭이 늘어나고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면서 여러 가지 도전했을 때 남들이 한 개 할 때 2개 하게 되면서 금방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미 인생이라는 경기장으로 편하는 것도 웃긴데 이미 나는 그 기존에 존재하는 경기장에서 강제로 이제 쫓겨난 사람입니다. 나만의 경기장을 짓고 나만의 경기로 나만의 경기를 즐기면서 살아가면 그것 또한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지 않나.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치유전문가 한콘이었습니다.